그렇지만 실제로 큰 매출액이 나올 거는 이제 중형 로켓 이상의 로켓 발사에서 나올 거고,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액은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26년 이후의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중형 로켓이 많이 발사되면 거기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열려 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고, 포인트는 역시 세계 최초의 리유저블 소형 로켓을 만든 회사인데, 이번에 리유저블 중형 로켓을 만들면 이제 스페이스X의 유일한 경쟁자, 물론 사이즈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유일한 독점을 깰 수 있는 회사다. 이 CEO는 우리가 딱 이렇게 독점을 깰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저희 12월 포트폴리오에 있는 로켓랩이랑 스페이스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켓랩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로켓랩이 올해 413%나 오른 올해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반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우주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이름 로켓랩을 보면 로켓과 연구소잖아요. 로켓이 들어가는 우주 관련 종목이기 때문이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3,500억 달러, 500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로켓랩의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X의 민간 우주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것일까 해서 미국에서 로켓랩이 발굴되었고요. 계속해서 이 주가가 좋은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지금 136억 달러, 20조 원 정도 되고요. 우주 관련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크고 매출도 좀 가시적으로 나온 회사입니다. 그 외에 우주 종목 하나 보자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있고요. 이 회사는 올해 657% 올랐어요. 로켓랩보다도 좀 많이 올랐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8억 달러, 4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먼저 로켓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당연히 우주 산업의 선도자이며 우주 발사체를 거의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열어져 있긴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이 얼마나 될까 보면, 우주 산업은 세계 경제 포럼과 맥킨지에 따르면 2023년에 6,300억 달러에서 2035년에 1.8조 달러, 우리나라 돈 2,700조 원까지 성장을 한다고 해요. 보시면 거의 이 12년 정도 만에 또 3배가 또 크게 성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이유는 결국은 민간 우주 산업이 개화됐기 때문이고요. 그 스페이스X가 비용을 급격히 하락시켰고 기술의 혁신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주 산업이 어찌 서서히 옛날부터 성장하다가 좀 성장률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 저희가 주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라운드를 돌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때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올해 초에 투자를 받았을 때 2,100억 달러 정도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라운드가 지금 3,5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500조 원이고요. 1년 만에 굉장히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트럼프 당선,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의 정부 효율부로 참여하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특히 또 급등했는데요. 주요 주주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42%, 구글이 8%예요. 나머지는 피델리티, 메일리 기포드, 세콰이어 캐피탈 등 벤처 캐피탈이나 엄청 유수의 투자 기관들이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론 바론이라고 초기 투자자고 스페이스X 엄청 좋아하는 억만장자 투자자가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1% 이하 이 정도를 겨우 이제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그룹이 또 이게 좀 성견지명을 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22년, 23년에 걸쳐서 총 4천억을 투자했고요. 당연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는 훨씬 큽니다. 이 스페이스X는 우주다 그러면 좀 뜬구름을 잡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긴 해요. 그래서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나중에 좋아지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이미 사업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이 사업 가치를 또 손에 잡히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회사예요. 먼저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있는 팔콘 9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면, 이미 412번이나 발사를 했고요. 368번은 랜딩했고, 341번은 리플라이트. 스페이스X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죠? 재사용. 로켓의 재사용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성공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욕을 한번 가는데 비행기를 탔다가 뉴욕에 버리고 와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 비용이 얼마 많이 될까요? 우리가 미국 한번 가는데 몇 억씩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행기는 우리가 당연히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타고 수백 번 타고 몇십 년 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우주에 적용시킨 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고요. 로켓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주 여행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거다. 실제로 이런 컨셉을 이걸 현실로 만들었고, 지금은 리유저블 로켓,
리플라이트를 하면서 대신 굉장히 우주여행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번에 3,500억 달러 딜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가치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회사는 로켓을 발사하는 발사 서비스하고 우리가 유명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이 두 개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와 이 발사체 서비스를 두 가지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발사체는 좀 간단해요. 한 번 쏘는데 얼마냐? 몇 번 쏘았냐? 이렇게 보면 될 거잖아요. 한 번 쏘는데 이게 사실 뭐 그냥 구글에서 알아본 건데 1회 발사당 한 6,200만 달러, 뭐 800억 정도 하나요? 130번을 올해 쏜대요. 그러면은 약 80억 달러, 10조가 좀 넘는 매출이 있겠죠? 여기에 스타링크 매출액이 한 66억 달러 올해 된대요. 한 8조 정도? 그러면은 이 합쳐서 약 올해 매출이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미 한 20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이미 공고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 150억 달러 매출에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 기업은 PER로 안 보고 PSR로 많이 보잖아요. 매출액 대비 몇 배를 주냐? 이 매출의 20배 이상을 줍니다. 한 23.6배 정도 매출의 배수를 줘서 150억 달러를 곱하면 한 3,500억 달러가 올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것이 매출의 20배 너무 크지 않나 하는데 2030년만 돼도요 이게 5배가 더 성장을 한대요. 이게 지금 예상치가 5배 성장해서 그럼 매출액 대비 PSR이 24배에서 5배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장한다면 이 정도 멀티플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스페이스하우스 하면은 워낙 막 스타쉽 발사 말하거나 이렇게 멋있는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이 발사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이 스타링크도 중요해요. 위성통신 서비스인데 이게 수익성이 엄청납니다. 매출액도 66억 달러나 이미 되고요. 이제 하드웨어, 뭐 구독 이런 걸 하는데 이 삼각전 영업이익이 38억 달러 됩니다. 38 나누기 66 하면 삼각전 영업이익률이 벌써 60%예요. 회사가 돈을 캐시카우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벌써 유저가 500만이 된대요. 그리고 스타링크의 위성이 막 계속 늘어나겠죠. 벌써 6,000여기나 쐈는데 이게 27년에 1.2만 기, 30년에는 4.2만 기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위성 사업이 되겠죠. 이 스페이스X의 그럼 핵심 경쟁력 무엇이냐?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겠죠. 비용이 절감돼야 이게 큰 산업으로 개화가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컴퓨터 뭐 집에 하나 사기 어려웠는데 비싸게 뭐 부자들만 사다가 이제 점점 싸지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돼서 모두가 다 쓰고 그러면 애플 뭐 이런 데 IBM 이런 데서 혁신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우주여행 비용 엄청나게 줄이면서 민간 기업들이 나도 위성한다 쏠 수 있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재사용을 했고요. 또 효율 개선도 했고 또 지금은 아직 좀 중형 로켓이에요. 한 50톤 정도 펠컨 9 쓰는데 이제 5,000톤으로 갑니다. 5,000톤 스타쉽으로 가면서 이게 커지면 킬로그램당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얼마까지 목표로 하냐? 우리가 옛날에 막 우리 우주 영화 보면 막 나사 나오고 막 정부가 주도했죠. 막 달에도 가고 막 이럴 때 60년대 중반 킬로그램 보내는데 10만 달러예요. 킬로그램에 1억이 넘어요. 스페이스X의 중형 로켓만 해도 벌써 2,500달러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스타쉽의 목표는 거대한 스타쉽을 앨런 머스크가 성공하면 킬로그램당 10달러. 10만 달러가 10달러가 되는 거예요. 10,000분의 1의 혁신입니다. 아직 진행 단계지만 이 표를 보시면 코스트가 무지무지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십 년간 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못 떨어지고 있다가 이 민간 우주 산업이 되면서 급격히 몇 년 만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어떻게 이 킬로그램당 최근에 1,00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비용을 줄이겠다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링크로 엄청 잘 설명한 미국의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도 스페이스X 시작할 때 성공률을 한 10%도 안 된다 이렇게 봤대요. 왜냐면 지금이야 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말이 되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저도 사실 스페이스X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것도 뭐 일종의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했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다. 우주 개발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비용 혁신을 이뤄내야 되고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뭐 여기까지 그래도 진보를 이룰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누군가 다음 플레이어가 나타나서 결국 이 일을 해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꿈이 굉장히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알아봤는데, 그럼 스페이스X에 대해서 투자할 방법이 있을까요? 비상장 회사인데 비상장 회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을 수 있죠. 일단 간단한 방법으로 비상장 회사를 편입한 폐쇄형 ETF가 있어요. 여기저기에 조금씩 편입된 데도 있고요. 좀 대표적으로 40% 이상의 가치가 스페이스X로 이루어진 ETF가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11월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데스티니 테크 ETF고요. 그때도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있었어요. 11월에도 고평가가 돼 있었는데, 그래도 우주 방향성에 사람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이 투자는 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좀 좋게 보고 편입을 했었는데, 그때 또 11월에도 엄청 오르고 또 12월에도 엄청 올라서 지금 고평가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NAV 대비 무려 지금은 10배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스페이스X가 굉장히 좋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밸런스나 이런 기사에서는 이거 너무 높으니까 뭐 조심할 부분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2월 포트폴리오부터는 데스티니를 좀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그러면은 우주상을 볼 때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게 결국 맞는데 이게 엄청나게 고평가된 ETF에 투자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그럼 스페이스X 핵심이 뭘까를 저는 생각해보면, 저는 결국은 재사용 로켓이라고 생각해요. 우주에 갔을 때 이거를 회수해서 다시 쓴다. 이게 결국 핵심이고,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이냐. 저희가 찾아봤을 때 저는 로켓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상장 기업이고 잘 거래가 되는 로켓랩을 이제 저희가 12월 초에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켓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켓랩은 스페이스X처럼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체 서비스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소형 로켓인 일렉트론을 하고 있어요. 소형 로켓에서는 거의 독점적입니다. 소형 로켓을 뭐 1단 로켓이라도 재사용한 회사는 지금 유일하게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점은, 사실 지금 스페이스X가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중형 로켓이잖아요. 중형 로켓 이상이 돼야 중형, 대형, 그다음에 스타쉽 이렇게 가면서 수익성이 생기는데, 이 회사는 소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아직은 낮고 매출액도 낮아요. 그렇지만 훨씬 큰 중형 로켓을 2025년에 시험 비행하고요. 2026년, 7년은 고객까지 확보한 이런 상황이어서 이 중형 로켓의 성장성이 이 회사의 핵심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형 로켓은 한 300km 정도 되고요. 스페이스X의 중형 로켓은 23톤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로켓랩의 중형 로켓은 13톤 정도, 뭐 8톤, 13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정도 올릴 수 있는 뭐 좀 큰 로켓입니다. 로켓랩도 사실 지금 뭐 당장 지금 시작하는 기업 이런 건 아니고요. 벌써 이미 204개 정도 발사했어요. 로켓랩 기술로 올린 인공위성이 벌써 1,7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로켓랩은 마치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발사 서비스를 하면서 스타링크를 하듯이 여기도 발사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주 시스템 부문이란 부문이 있고요. 그 매출액상은 지금은 더 커요. 한 2~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우주 시스템이 뭐냐 보면, 여기 우주선 및 구성품을 제작하고요. 우주선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우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우주와 관련된 기반 사업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회사는 설계부터 제작, 조립, 발사, 운영 다 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우주 시스템 부분이 더 크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발사 서비스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중형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제 2배, 3배 성장하면서 27년 정도가 되면 이제 발사 서비스가 이제 더 큰 사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왜 로켓랩을 보냐, 뭐 사실 아마존의 베조스도 지금 나가서 우주 산업 하고 있고요. 우주 산업을 목록으로 보면 되게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공을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스페이스X는 이미 성공률 99%, 로켓랩은 95% 성공률을 달성했고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가 우주를 하겠다 했던 회사들 중에 발사가 지연되거나 뭐 아직 안 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한번 해봤다 이걸로는 사실은 이제 레퍼런스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성공의 경험이 많이 있는 회사는 로켓랩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너무 또 뭐 자리가 많으면 그 스페이스X를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슬롯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낙수 효과가 이 다음 회사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너무나 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로켓랩은 스페이스X의 다음 기회를 차지할 회사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이 아직 발사하지 않은 중형 로켓에 대해서 약간 뉴트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26년 고객, 27년 고객을 확보했어요. 이것은 미국 증권사들이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BOA CT 등에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많이 올렸는데요. BOA는 특히 목표가 10불을 한 번에 30불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미 27불이라 어느 정도 목표가에 다가오긴 했죠. 26년에 중형 로켓 3회, 27년에 5회 정도 발사 한 번에 5,500만 달러, 7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몇 번 쏘면 이 회사의 매출액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좀 볼까요? 숫자를 보면은 25년에 추정되는 매출액이 한 6억 달러. 이게 1년 전엔 4억 달러 정도 추정됐었어요. 그러니까 추정치 상향을 좋은 거잖아요. 추정치 상향이 크게 일어났고 스페이스 X가 올해 매출액의 24배 정도에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회사가 지금 내년에 6억 달러 정도 버는데 136억 달러 시가총액이면 한 2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싸진 않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큰 매출액이 나올 거는 이제 중형 로켓 이상의 로켓 발사에서 나올 거고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액은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26년 이후의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중형 로켓이 많이 발사되면 거기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열려 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고 지금 당장은 그냥 싸진 않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 세계 최초의 리유저블 소형 로켓을 만든 회사인데 이번에 리유저블 중형 로켓을 만들면 이제 스페이스X의 유일한 경쟁자, 물론 사이즈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유일한 독점을 깰 수 있는 회사다. 이 CEO는 우리가 딱 이렇게 독점을 깰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주산업의 선도자이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X와 그 유일한 독점을 깰 수 있는 회사 로켓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해의 주가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싸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 가격이 오른 성장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대안을 찾기는 트럼프 정부 내내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주 산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일어날 텐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스페이스X 뭘 더 진보를 이룰 수도 있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스페이스X 막 계속 생각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대안 투자에 대한 욕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 중형 로켓의 유래에 가까이 온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형 로켓 발사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30년, 35년에 있는 게 아니라 25년, 26년 이 임박하게 1, 2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지금 보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는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고 계속 공부해 볼 회사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희 12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 회사가 좋은 뉴스가 있든지 나쁜 뉴스가 있든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면서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